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27일 목요일 마감입니다. 미증시는 연속해서 급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 표시되어 있는 이 밴드에서 하루 걸려서 마감이 되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음봉이 좀 크게 나오면서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밤에 미증시는 기술주에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밤에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함께 나오면서 혼조세를 보여줬거든요. 실제로 나스닥을 보면 0.26 보합 수준이죠. 그 다음 다우도 보면 마이너스 0.43, S&P 500도 보면 0.01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수는 상승, 그러니까 반도체주, 기술주는 좀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일단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봤던 미증시가 하락하다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미증시가 마감이 되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예측치가 좋았어요. 잘 나올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미리 반영한 그런 것도 호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감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동된다. 이것도 호재로 반영이 되었죠. 나스닥 5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 미국 연방하원은 전날 밤 대규모 감세, 지출, 삭감, 부채 한도 증액을 포함한 예상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말이면 만료되는 트럼프 1기 감세법의 효력을 연장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증액, 돈을 더 풀 수도 있고, 세금을 덜 걷으면 사람들의 소비력도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당장은 호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증시 장 초반에 보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다가 급격하게 내려가가지고 전저점, 그 전날에 쌍바닥 부분에서 지켜주고 시가 대비 종가 거의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또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으로 호재가 생겼지만은 이렇게 쭉 내려간 것이 결국엔 또 관세예요. 지금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에게 관세 4월 1로 연기를 했다. 요것은 또 호재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유럽에도 25% 관세를 때리겠다.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때릴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멕시코 캐나다 요거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두고 유럽으로 갈 거라 생각했는데, 동시에 유럽도 바로 때린다는 발언으로 증시에서는 또 관세 불확실성에 미증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보합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트럼프 이후 유럽은 미국을 망치려고 탄생했다. 25% 관세 곧 발표를 하겠다. 망치려고,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역시 트럼프 특유의 처음에 강하게 말을 때려놓고 뒤에서는 협상을 하는 멕시코 캐나다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멕시코 캐나다를 강하게 때려놓고 지금 2월에서 3월로 밀어주고 4월로 밀어주고,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얻을 거 얻고 있죠. 그죠? 국경 수비, 관세 조절, 우리가 중국 때리기 전에 멕시코 너희가 먼저 중국을 때려라. 멕시코는 지금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뒤에서 얻고 있다. 지금 이제 유럽이 타겟 시대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이제 미국과 가장 이웃인 캐나다와 멕시코 때리고, 그 다음에 유럽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죠. 우방도 때리고, 그 다음 우방으로 볼 수 있는 일본, 한국, 호주, 요런 나라들 이제 때리러 오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보면은 여기 나스닥 고점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었는데 악재만 반영하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난 밤에는 호재도 반영하고 악재도 반영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일봉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내려오다가 걸렸고, 주가 아래쪽에서 윗꼬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캔들 모양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죠? 주가가 아래쪽에서 윗꼬리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주가가 위쪽에서 윗꼬리는 확률상 안 좋은 것, 아래쪽에서 윗꼬리는 확률상 좋은 쪽, 100%는 없어요.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고 120선까지 왔고, 그 다음 내려오다가 걸렸고 윗꼬리고, 이제 여기를 바닥을 두고 반등하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바로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고, 엔비디아 4분기 매출이 78% 올랐습니다. 젠슨 황, 블랙엘 수요 놀랍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모든 산업 중에서 대장은 인공지능이고, 그 인공지능을 이끄는 또 대장은 엔비디아고, 그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줘야 미증시가 이렇게나 주가가 높은데도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AI 칩에 대한 막대한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한 393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고, 이 로이터 예상 384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죠? 예상치 부합도 좋은데 예상치를 넘어서면은 더 좋게 볼 수가 있다. 시장은 주당 순이익 역시 89센트로 예상치 84센트를 웃돌았다. 이것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이고, 이제는 가이던스도 중요하죠. 이번 1분기
2025년도 1월, 2월, 3월 이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 1분기 전망 예상도 크게 상회가 되었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매출을 430억 달러로 전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인 417억 달러보다 많다. 4분기 실제 발표된 것도 좋고 앞으로 1분기 예측치도 좋은데 시장 예측보다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1분기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하는 것이다. 순이익 예상치는 주당 89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가깝다. 물론 예측치보다 잘 나와서 좋은데 2024년도 4분기고 2023년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요렇게 전년 동기 대비 EPS 요렇게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분기별 성장률이 33, 22, 22, 14, 13, 11 분기별로는 그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보다 높은 것은 호재인데 만약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성장률이 예전만큼 아니다라는 것으로 주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억가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억지로 내리면은 오히려 주춤의 기회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엔비디아 젠슨 황 향후 100배 많은 AI 칩 소비 기대를 하고 있다. 딥시크 사건도 있었고 AI 회의론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뚫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차세대 블랙웰이 견인하고 있고 삼성,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희소식이다.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 선보일 것이다. 주도권을 이어갈 것이다. 자, 이런 기대감에 나스닥 S&P는 보합 수준으로 끝났지만 반도체 지수는 처음으로 이제 반등 성공을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3음봉 다음에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는 확실한 호재와 확실한 악재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 때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실적이 잘 나왔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대장인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여기 미국 지수가 추가로 올라갈 명분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은 관세가 문제다. 그런데 실적에 찍히는 거 성과를 내는 것은 여기가 사실이고 관세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줄어들거나 하는 사실이 발생되지 않고 지금 관세라는 우려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관세는 정치 싸움이에요. 지금 이것은 실적이 찍히는 사실이고 요거는 정치 싸움이다. 지금 당장은 이 관세 정치 때문에 미증시가 막 급락을 하고 있지만 빅테크 실적이 좋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에는 흔들고 난 다음에 미증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CNN 공포 지수예요. 지금 극한의 공포 구간입니다.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그죠? 이때도 공포였고 이때도 공포였어요. 자, 공포라고 무조건 사는 거는 아니다. 공포인데 미국 실적이 좋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정치 상황으로 억가를 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제 중립에서 공포도 넘어섰고 공포에서 극한의 공포까지 왔다. 이제부터 극한의 공포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끝나서 반등할지 더 극한의 공포로 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밑으로 S&P 500 125선과의 이격도입니다. 125선과의 이격도에서 좁아지면은 반등, 여기는 살짝 이탈하고 반등, 좁아지고 반등, 얼마 전에도 좁아지고 반등, 다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 좁아지고 반등할지, 여기를 정확하게 만나고 반등할지, 살짝 이탈하고 반등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 밑으로 내려갈 거 감안하고 줍줍줍줍, 여기서 더 내려갈 거 감안하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줍줍줍줍. 정치적인 이슈는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 미증시 지금 위치와 캔들상 뭐 반등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일단 관세가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미국 GDP 발표 아주 중요합니다. GDP 낮게 나오면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로 가면은 소비자 지출 PCE 발표가 있고 여기서 안 좋으면 또 출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위치가 좋고 캔들 좋다 한들 저기서 안 좋으면 또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더 내려간다 한들 지금부터 밑으로 내려갈 때 줍줍으로 괜찮은 시기지 않을까. 자, 미증시와 연장해서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탈부터 1년선까지 줍줍줍줍 괜찮은 시기로 보고 있고 국내 정치 잘 지켜주다가 오늘 오랜만에 크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부 기술주들 시세 차익이 좀 나왔고요. 그래도 기술주 중에 2차전지는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 음봉이 나오니까 기술주보다는 오늘 테마주가 역시 움직여졌죠. 대표적으로 한알령 관련해서 화장품이 움직여졌었고 의료기기 움직여졌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로 이재명, 김문수 그 다음에 HL그룹 상승해줬고 자, 이 정도를 끝내고 다시 상승을 가면 다시 기술주, 반도체, 조선, 전력 설비, 2차전지, 제약바이오 움직여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뜬 음봉 오늘부터 자 20선 또는 20선 이탈까지 감안을 하고 여기서부터 매일 2%, 3%, 5%씩 팔아 나갔던 거 주식을 현금으로
변화는 시켜놨죠. 적어도 현금 비중 50%, 많으면 70%, 80%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겠죠. 그것을 다시 지금부터 야금야금 하루에 2%, 3%, 5%씩 20선과 멀면은 2%, 3%, 20선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4%, 5%, 20선과 이탈하면 5%, 6%, 7%. 자, 이런 추세의 상방을 돌파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추세 상방 지지 반등 가능성이 있고 20선 반등 가능성이 있죠. 여기 이 근방에서 반등할 수도 있고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밑으로 오고 있는 120선, 그 다음에 1550포인트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봉에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바로 이 장대 음봉의 시가 부분, 이 부분 기억나시죠? 그죠? 저항 밀어버리고 돌파하니까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었죠. 여기 밑에서는 이제 여기가 지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2550포인트 근방이에요. 대략적으로 2550포인트 근방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여기서 반등할지 20선에서 반등할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등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까지 감안을 하고 지금부터 매일 2%, 3%, 5%씩 야금야금 줍줍을 해가겠다. 오늘 장중에는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에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생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